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하영 한겨레 기자와 함께 민심 분석해드립니다.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언론 인터뷰나 어제 대구에서의 발언도 그렇고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언젠가는. 근데 그게 이제 오늘인지는 아마 다들 예측을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부터 기자들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부터가 아니라 지난 며칠간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가장 그 기자들한테 아픈 게요. 그 단독 기사 뺏기는 것을 떠나서 단독 인터뷰, 특히나 그 자기의 출입처에서 단독 인터뷰를 뺏기는 거거든요. 예. 이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이례적이고 아주 예민한 현안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민일보하고? 그렇죠.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달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아침 신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사퇴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예. 아마 모든 기자들이 이거 보면서도 이것이 오보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오늘 사퇴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어제부터 서초동 바닥에 돌아다녔는데 맞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단독을 달아 썼어요. 네. 오늘 사퇴한다고. 네. 근데 저는 아니 이거에 확인된 피셜은 아니고 일단 네. 측근으로부터 전원이고 하영 기자 전에 들었을 텐데 네. 안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아일보는 단독으로 써버렸단 말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속보 경쟁에 매몰된 게 아닌가. 아마 그렇기도 하고요. 그 측근이 손에 꼽힙니다.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손에 꼽히는데요. 그 측근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아마 그리고 신뢰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줬느냐에 따라서 조금 알겠습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윤 총장 어쨌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도 사의를 수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권으로 간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대권 지지율이 두 자릿수 상당히 높았다가 최근에는 한 자릿수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순위도 한 3등으로 내려앉은 그런 조사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사의를 표명을 하면서 당분간은 좀 오르리라고 그렇게 예상들 많이 하던데 이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의 여러 조사 기관들의 결과는 하락세가 분명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리얼미터나 아니면 최근에 발표된 일요신문 조사에 따르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그리고 이제 2위를 기록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MBS가 이제 최근에 2월 4주차에 자체 조사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거기서는 또 한 자릿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조사기관들의 하락세는 공통적인 현상인데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ARS 조사에서는 아직까지 두 자릿수로 나오는 예.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대선에 출마하길 바라는 여의도 정가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은 더 이상 늦춰지면 지지율이 더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지금 보수 야권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뛰고 있고 오세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후보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기를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셈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한테 정치권으로 지금 들어오라는 권유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임기가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후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예측해 본다면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보수 야권에서 단일화가 돼서 단일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그 후보가 차기 대권자로서 윤석열 총장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하락세였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반등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반등할 가능성이나 혹은 하락세가 적어도 멈출 가능성.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정보지 예. 카톡으로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긋지긋합니다. 예. 저도 많이 받았는데 제3지대 가능성이 언급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세력과 함께 미래 권력을 향하게 되느냐, 미래 권력으로 향하게 되느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윤 총장 내부에서도 그렇고 윤 총장 자신도 그렇고요. 일단 가만히 있겠다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면 바닥을 치는 그런 지지율이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 전망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말로 하면 관망, 네. 조금 나쁜 말로 하면 간 좀 보겠다. 할 일이 별로 없다는 것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재보궐선거가 한 달 남았단 말이죠. 이제 30여일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뭐 차기에 여권으로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야권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보궐선거에 내가 야권의 힘을 좀 실어줘서 야권이 승리하면 나의 조금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 윤석열 총장이 보궐선거에서 어떤 이슈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면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이슈로 본인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당과 여권과 각을 세우면서 여권의 지지율의 하락세를 이끌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보궐선거는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 이슈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럴 겁니다. 예. 이 대표님, 네. 대권으로 간다는 얘기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 워낙 대권 후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예상하기를 윤석열은 그전 반기문이나 고건 사례를 되풀이할 것이다. 네. 결국은 평생 공무원만 해봤으니까 네. 반기문 고건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높은 지지율을 얻더라도 정치권 안에 들어오면 그 지지율은 거품처럼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이 이제 혼재하는데요. 부정적 예.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긍정적 전망을 하는 측에서는 지금 시기, 그러니까 1년 전쯤에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후보, 적어도 여론조사 후보군에 포함된 후보들 중에 대통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인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국회의원을 안 해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최근에는 없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DJYS 다 국회 경험을 했었죠. 예. 그리고 검찰 출신이 바로 또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였는데 대권에 성공한 사례가 없죠. 예. 그래서 부정적인 그 해석 또 전망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전례가 없다고 해서 기록이 깨지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3지대에서 뭐 가령 지금 당 바깥에서 김종인 위원장을 좀 비판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홍준표 전 대표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 등등이 아마 제3지대에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떻게든 러브콜을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 대권으로 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총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총선에 도전하기도 사실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그래서 예. 대권으로 바로 상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두 분 의견은 일단 일치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관망이다. 뭐 이 부분은 일치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두 분 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윤석열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표면적 이유 명분은 중수청 설치 반대였는데 관련해서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했죠.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3월 2일 날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중수청 설치 찬반을 물었는데 그 검찰에 직접 수사권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49.7%, 찬성한다는 응답이 41.2%, 한 8%포인트 차이로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에서 찬성 20%, 반대 66.4%로 반대가 많았고요. 반면에 진보 성향에서는 또 정확히 반대입니다. 65.6%가 찬성이고 25.6%만 또 반대를 했습니다. 중도 성향층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좀 높았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검찰의 직접 사건 폐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중도 성향층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부정 여론이 한 5대4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데 뭐 대략 뭐 이 정도 여론이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과 또 검찰에 대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성향들을 보면 아마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에 더 탄력을 예.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예. 예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8% 차이입니다만 오차범위 내니까 이 네. 정도면 충분히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만하다 이런 게 이제 이택수 대표의 네. 분석이고 반면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명분으로 물러났는데 이걸 밀어붙이게 되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입을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예. 입장이 있거든요. 특히나 그
민주당 내에서는 그 윤 총장이 의 입장, 그러니까 사퇴와 무관하게 이미 그 수사청 법안 발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기류도 형성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반발을 했을 때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그러니까 이거는 2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일 사퇴하기 전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지금은 윤석열 이후에 검찰 내부 분위기도 좀 보아가면서 시기를 좀 조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 야당 지금 후보가 일단은 최종 후보가 뽑혔습니다. 뭐 물론 단일화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 다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에 비해 계속해서 좀 원사이드하게 앞섰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좀 싱겁게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야권의 경우에는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는 만일 누리면은 야권이 누린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오후에 이런 발표를 하면서 야권의 컨벤션 효과도 다 묻혔지 않느냐. 네, 그 지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하필이면 오늘 왜 잡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제3 지대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생기는 건데요. 예. 사실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이밍적으로 좋지 않은. 그렇겠죠. 예. 오늘 사실 오세훈 후보가 뭐 여기저기 많은 인터뷰 기사도 많이 나와야 되고 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2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 부분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총장한테 갔고요. 그렇죠. 실제 이번 주 대통령실 저희가 이제 일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LH 공사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논란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대통령실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이다 이번 주 조금 주춤한 상황이군요. 뭐 예. 당청에 좋은 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 여파가 생각보다는 좀 크게 네.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윤 총장의 그런 발표가 없었으면 다 그 얘기만 오세훈 얘기만 했을 텐데 지금 다 윤석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왜 그런 상황인데 오세훈 후보 이야기 조금 해봅시다. 일단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고 이것도 뭐 이변이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랑 최종 단일화만 남았는데 이 최종 단일화 방안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100% 여론조사냐 아니면 참여 경선이냐.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참여 경선을 원합니다만 이건 아마 100% 여론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그 설문 문항을 어떻게 짜느냐. 국민의힘은 적합도 얘기를 할 거고 네. 국민의당 안철수 쪽에서는 경쟁력 문구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네. 거기다가 당명을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 이게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안 대표가 이번 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하고도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중도표 말고도 다른 표도 의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안 대표 쪽에서 오히려 결단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됐다는 거는 중도층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력을 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안 대표가 사실상 좀 조금은 더 앞서 있지 않느냐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대표 쪽에서 좀 결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대표님, 네. 이 설문 문항에 네. 적합도를 넣느냐 혹은 경쟁력을 넣느냐 결과가 굉장히 차이 납니까? 룰이 결국에는 결과를 좌우할 겁니다. 사실 오세훈 나경원 이 두 후보 간의 대결도 룰 때문에 저는 결정이 됐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국민의힘의 최종 경선 룰은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한 예. 경선 룰이었고 또 전화 면접 조사와 재질문이 들어간 조사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 면접이 아니라 ARS 조사였다 그리고 재질문이 없었다라고 하면 나경원 후보가 유리한 국면이었었는데 일단 룰 자체가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한 룰이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 측은 굉장히 처음부터 불리한 그런 시작점이었는데 출발점이었는데 그 나경원 후보가 다만 여성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붙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 오세훈 역시 이제 적합도냐 경쟁력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문항을 뭐 다 섞어서 평균을 낸다든지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을 포함시킬지 말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제가 대략 시뮬레이션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당 지지층, 무당층만 포함했을 때 여론조사가
좀 팽팽하게 나오고요. 민주당 지지층을 넣는 순간 안철수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 또 어떤 문항으로 할지에 따라서 사실상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협상이 잘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하 기자님, 예. 뭐 여권에서 후보 단일화,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 아직 남긴 했습니다만 이게 후보 단일화 누구로 되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도 달라질까요? 아니면은 큰 뭐 이변 없이 누가 되든 간에 결정은 이미 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요. 그 단일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안철수 대표 결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결단이라는 표현은 제가 스스로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양보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조한 쪽은 안철수 대표 쪽인데 지금 예. 구도로 봤을 때 조금은 더 본인 스스로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아까 그 문항을 좀 양보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어느 후보가 되느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 때문에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영 기자 말처럼 그 지금껏 숱한 단일화 논쟁이 또 토론이 있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승리하는 쪽 보면은 통 크게 양보한 쪽이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다만 캠프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느냐,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캠프에서 논쟁이 있을지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하영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러지엔 지르텍